안녕하세요. 이번 예제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넛 형태의 객체를 만들고 그 객체를 서로 끼울 수 있도록 와플 구조 형태로 만드는 예제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이렇게 서로 끼울 수 있는 3D 모델 형태로만 만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실제 이렇게 서로 끼울 수 있는 형태의 객체를 레이저 커터를 사용을 해서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정리하는 그 두 가지 동영상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이 3차원 형태의 이 와플 구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할 것은 도넛 형태를 만드는 건데요. 자, 이 도넛의 형태는 토러스라고 해서 자, TORUS, 토러스 서피스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 컴포넌트는 그래스호퍼의 기본 컴포넌트는 아니고요. 런치박스라는 플러그인을 깔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입니다. 자, 이 토러스 서피스를 갖다 놓고 아마 지금은 크기가 좀 작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S 부분의 스케일을 조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한 10 정도만 집어넣어서 살짝 크게 만들고요. 자, 스케일을 10 정도로 늘리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대략 한 20cm 정도, 폭 20cm 정도 되는 그런 모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토러스 서피스를 만들어 놓고, 자, 우리가 지금 와플 구조로 찍기 위해서 각각의 이렇게 면을 생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방식은 컨투어를 사용을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투어. 자, 컨투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 두 번째 겁니다. 이 아이콘의 형태를 잘 보시고요. 자, 이 두 번째 서피스나 메쉬를 가지고 컨투어를 만드는 이 두 번째 아이콘입니다. 자, 컨투어는 어떤 서피스를 어디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 간격으로 자, 이렇게 4개의 인풋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떠한 객체를 자를 건지는 토러스가 들어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기준으로 할지는 지금 현재 원점 0,0,0이 들어가 있죠. 자, 여기를 기준으로 자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자를 건지. 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토러스를 그냥 만들었기 때문에 자, X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잘리겠고 나중에 Y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자르면 되는 그러한 위치로 만들었습니다. 토러스를. 자, 그래서 우선은 X축 방향으로 자를 거고요. N에다 집어넣습니다. 이제 간격을 얼마만큼 할 건지 자, 요거는 대략 0에서 한 20 정도 자, 0에서 한 20 정도의 값을 넣어 주시고 한번 쭉 늘려 볼게요. 자, 대략 한번 봅시다. 한 10 정도 우선은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토러스를 잠깐 꺼 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X축의 방향으로 간격 10만큼 이렇게 컨투어 라인이 잘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커브가 딱 꺾이는 부분에 잘렸네요. 자, 이 간격을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한 뭐 11 정도로 살짝 간격을 더 늘렸더니만 이렇게 제대로 잘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번엔 Y 방향으로 자, Y축 방향으로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컨투어를 사용을 해서 쉽게 이렇게 단면 커브를 생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D 객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를 사용을 해서 이 두께 값을 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될 거는 자, 탑뷰에서 봤을 때 자, 두께를 어떻게 주냐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커브는 여기를 기준으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두께 값을 한쪽 방향으로 주면은 자,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져서 객체가 생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커브를 반대편으로 내가 원하는 두께만큼의 반만큼 이동을 시킬 거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원하는 두께만큼 익스트루드를 시켜서 자, 이렇게 중간에 딱 맞게
익스트루드가 되도록 할 겁니다.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요 위에 거부터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최종적으로 익스트루드를 할 거니까요. 자, 익스트루드를 해 놓고요. 자, 뭐를 익스트루드 시킬 거냐? 자, 이 커브가 아니라 커브를 서피스로 변형을 시킬 겁니다. 자, 바운더리 서피스로 자, 면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익스트루드 시킬 건데 어느 방향으로? 지금은 자, X축 방향으로 익스트루드를 시키면 되겠네요. 자, 유닛 X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킬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만큼 이동을 시킬 건지는 슬라이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10까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이 숫자가 우리가 레이저 커터로서 나중에 모형을 만들 때 그 재료의 두께가 되겠죠. 자, 그 재료의 두께만큼 넘버 슬라이더를 지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은 우선 두께 2mm짜리 재료로 사용을 한다라고 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자,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만들어졌으니까 요거를 옆으로 살짝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하기 전에 먼저 이동을 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얼마만큼 이동을 시킬 건지 자, 나누기를 사용을 해서 재료 두께의 반을 나눠서 반만큼 자, 요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죠. 자, 1만큼 이동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무브를 사용을 해서 이동을 시킬 거고요. 어디로? X축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거고요. 자, 이 서피스를 X축으로 이동을 시키면 자, 이쪽으로 와 있죠. 이쪽으로 한번 이동했고 여기서 다시 익스트루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냥 X축이 아니라 리버스 벡터를 뒤집는 리버스 기능을 사용을 해서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X축의 반대 방향으로 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그 이동된 거를 익스트루드를 시킵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반만큼 1mm만큼 왼쪽으로 이동시킨 커브를 오른쪽으로 2mm만큼 익스트루드를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거 살짝 위치를 정리를 하고요. 자, X축에 관련된 한쪽 방향의 구조들을 정리를 했으니까 자, 이제 반대편 거 자, 얘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먼저 바운더리 서피스 그대로 가져오고요. 잠깐 다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거는 요 커브들이죠. 자, 얘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요만큼 다 복사를 해서요. X 유닛을 다 Y로 바꾸시면 되겠죠. 자, Y축으로 바꾸고 자, 여기도 익스트루드가 Y축 방향으로 되도록 요거죠. 자, Y축 방향으로 되도록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아직 얘가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자, 무브 그다음에 익스트루드 다 됐네요. 다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두 개의 서피스를 자, 결과물만 볼게요. 두 개의 서피스를 XY 축으로 익스트루드를 시킬 건데 반대 방향으로 매터리얼 레이저 커터 재료의 두께의 반만큼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다시 두께만큼 익스트루드를 하는 자, 그러한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는 자, 우리가 여기서 서로 껴지도록 요 홈을 파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홈은 먼저 한쪽 방향의 구조와 다른 쪽 방향의 구조가 서로 만나는 서로 겹치는 부분의 형태 이 부분이겠죠. 자, 거기를 계산을 먼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지금 같은 경우 형태를 보시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자, 이런 데가 있을 텐데 얘가 너무 끝부분에서 거의 끝부분에서 만나죠. 자, 뭐 굳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모형을 제작을 할 때 얘가 좀 잘못 너무 가장자리에 겹치게 되면 잘못 인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혹시 그리고 이런 경우도 완전히 뚫고 지나가지가 않잖아요. 완전히 뚫고 지나가지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정을 해 주겠습니다. 어디서 할 거냐면 자, 컨투어 간격을 조금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11로 되어 있는 거를 자, 이런 데가 잘 안 뚫리니까 조금 더 늘려 보겠습니다. 12 정도. 자, 여기도 살짝 문제가 생기네요. 13으로 한번 더 늘려 볼게요. 네, 13으로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13 정도로 해야지 겹치는 게 다 제대로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수도 조금 줄어들었긴 했네요. 판의 개수가 좀 줄어들었죠. 자, 이렇게 13으로 컨투어의 간격을 13으로 바꿔놓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익스트루드 후에 결과물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는 홈을 뚫을 건데요. 자, 먼저 서로 겹치는 그 부분을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로 할 거냐면요. 자, BBX라고 검색을 하시면 B랩과 B랩이 인터섹트하는 거를 컴포넌트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BBX 하시면 B랩과 B랩이 인터섹트하는 걸 계산하는 자, 요겁니다. 자, 얘를 계산을 할 거고요. 자, 지금 익스트루드 후의 결과값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의 판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씩 다 브랜치가 쪼개져 있고 두 개가 한 브랜치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경우가 되겠죠. 자, 한 브랜치 안에 두 개의 판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거를 인터섹션을 계산을 할 때는 모든 판들을 다 1대1로 서로 대응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안 나오고 하나의 판이 나머지 방향의 판과 모두 다 대응이 되도록 작업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사이에다가 우리가 크로스 레퍼런스를 넣어 주셔야 돼요. 경우의 수를 다 계산을 하는 크로스 레퍼런스를 사용을 할 거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브랜치가 쪼개져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브랜치를 다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튼을 집어넣어서 다 합치고요. 그럼 모든 경우의 수가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BBX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물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렇게 자, 두 개의 판이 서로 만났을 때 혹은 그 이상의 판이 만났을 때의 그 인터섹션 커브를 찾아주게 됩니다. 요거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홈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 인터섹션 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올 텐데 지금 몇몇 계산이 안 된 건 있죠? 자, 이런 것들은 서로 만나지가 않았을 경우에요. 하나의 객체와 또 다른 객체가 서로 만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인터섹션이 계산이 안 되니까 빈 브랜치가 생기고요. 자, 브랜치에 따라서 뭐 두 개가 생성되는 것도 있고 자, 대부분 두 개 정도네요. 네, 모두 두 군데서 만나게 되겠죠. 하나의 객체와 또 하나의 객체가 만나는 두 개의 커브를 만들어내는데 자, 이거를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자, 바운딩 박스를 사용을 해서 덩어리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커브가 하나 있고 그 뒤편에 커브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커브를 모두 다 포함시키는 박스를 하나 만들어낼 거고요. 이 박스를 사용을 해서 그 와플 구조를 파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운딩 박스를 쓸 거고요. 이 계산된 커브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자, 바운딩 박스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옵션이에요. 지금은 per object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확대를 해보시면 두 개의 커브가 각각 바운딩 박스가 생기게 됩니다. 두 개가 생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 두 개의 커브를 모두 아우르는 하나의 박스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per object 옵션이 아니라
오른쪽 마우스를 넣었을 때 유니언 박스 옵션을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커브가 다 포함되는 하나의 박스가 만들어졌죠. 자, 이제 솔리드 디퍼런스를 사용을 해서 파주시면 돼요. 자, 솔리드 디퍼런스로 자, 이 빗살무늬 요 한 덩어리 한쪽 방향의 덩어리를 파주면 되는데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게 요거를 한번 볼게요. 구조를. 자, 지금 요 앞을 판때기가 다 모두 브랜치가 쪼개져 있죠. 자, 그리고 유니온 박스 결과값도 보시면은 없는 것도 있고 박스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랜치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그냥 솔리드 디퍼런스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 플래튼을 사용을 해서 모든 덩어리를 다 한 리스트에 집어넣고 우리가 파고자 하는 박스도 한 리스트에 다 집어넣어서 솔리드 디퍼런스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솔리드 디퍼런스 같은 경우는 컴퓨팅 시간이 조금 드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플래튼을 해야 하는 경우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해서 작업을 돌리기 전에 플래튼을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연결을 시키시는 게 만약에 오류가 났을 경우에 이 프로그램이 멈추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솔리드 디퍼런스를 해서 요 판때기에다가 이 바운딩 박스로 파는 작업을 했고요. 그 결과값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운딩 박스가 다 파먹었잖아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 되겠죠. 자, 바운딩 박스가 반만 파야지 이렇게 양쪽으로 끼울 수가 있잖아요. 자, 얘는 이쪽 방향으로 파야 되고 아래쪽에, 그 다음에 얘는 위쪽 방향을 파야 되고,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를 이동을 시키셔야 돼요. 자, 이 바운딩 박스를 뭐 위로 움직이거나 아래로 움직여서 반만큼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각각의 바운딩 박스의 높이 값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높이 값의 반만큼 이동을 시킬 거니까요. 자, 이 바운딩 박스의 높이 값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econstruct brewrap으로 바운딩 박스를 다 분해를 시킬 거고요. 자, 그 중에서 특정 엣지를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특정 엣지를 찾아서 이 엣지의 길이를 계산을 할 거예요. 자, 리스트 아이템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엣지를 연결을 시키고 이게 몇 번째 엣지인지 잘 모르니까 한 0부터 10까지의 넘버 슬라이더를 사용을 해서 한번 쭉 이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얘를 끄셔야 될 것 같고요. 겹쳐서 하이라이트가 안 되니까. 자, 여기 있죠. 요 바닥에 있는 게 1번 엣지네요. 저 같은 경우 얘를 계속 숫자를 올려가면서 자, 세로로 되어 있는 엣지. 자, 지금 8번 엣지가 세로로 되어 있는 엣지네요. 자, 요 8번 엣지를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랭스 커브의 길이를 계산을 해야 될 테니까요. 자, 랭스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찾았던 이 8번 인덱스를 가진 커브의 길이를 자,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 자, 이 길이의 반을 나눠야 되겠죠. 자, 디비전을 사용을 해서 이만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운딩 박스의 높이 값의 반만큼 위쪽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Z축으로 무브를 사용을 해서 반만큼 자,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어떤 걸 이동을 시키냐면 바운딩 박스를 이동을 시키죠. 자, 바운딩 박스를 Z축으로 반만큼 이동을 시켰습니다. 솔리드 디퍼런스 잠깐 끄고요. 자, 다시 익스트루드 한 결과를 보시면 자, 이렇게 반만큼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위로 현재는 올라가 있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솔리드 디퍼런스 이동을 시켰던 바운딩 박스를 다시 솔리드 디퍼런스에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리드 디퍼런스 결과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익스트루드 꺼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만큼 딱 파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 반대편 방향의 판들을 또 파주셔야 돼요. 그런데 좀 전에는 플러스 Z축 방향으로 바운딩 박스를 움직여서 팠다면,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Z축 방향으로 바운딩 박스를 움직여서 파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할게요. 어디까지 복사를 하냐면 바운딩 박스 무브만 있으면 되겠네요. 자, 무브만 어느 방향으로 Z축의 반대 방향, 자, 리버스를 사용을 해서 Z축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자, 앞부분은 뭐 동일하게 다 진행을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간 박스와 반대로 아래로 내려간 박스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솔리드 디퍼런스를 갖다 놓겠습니다. 자, 위에 거 복사하면 좀 더 또 버벅일 수가 있으니까 그냥 새로 불러올게요. 솔리드 디퍼런스 미리 플래튼을 다 켜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의 판과 방금 움직였던 반대 방향의 바운딩 박스를 연결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다 끄도록 하고요. 자, 최종적인 모습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솔리드 디퍼런스로 만들었고요. 자, 우선 위에 거 한번 베이크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애네요. 아래로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베이크. 자,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동을 시키고 솔리드 쉐이디드 뷰를 보시면, 자, 그래서퍼 프리뷰를 다 끄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서로 맞물릴 수 있도록 제대로 파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이저 커터를 사용을 해서 재료를 자를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 두 개가 완전히 딱 붙어 있다 하더라도 웬만큼은 잘 껴질 거예요. 자, 그런데 레이저 커터의 정확도에 따라서 너무 꽉 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할 겁니다. 그럴 거면은 바운딩 박스를 스케일로 아주 조금 뭐 한 1.01 혹은 1.1 정도로 바운딩 박스를 살짝 크게 해서 이 홈이 실제 재료의 두께보다 좀 더 크게 파지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서로 끼울 때 꽉 끼지 않도록 아주 느슨하게 스무스하게 껴지는 거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크게 하면은 나중에 조립한 다음에 서로 모든 이 판들이 낭창낭창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조금만 스케일을 키워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우리가 3차원 형태의 와플 구조 스트럭처를 만들었고요. 자, 이제 이 3차원 모델이 아니라 실제 모형을 레이저 커터로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하기 앞서서 잠깐 컴포넌트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Brep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최종 결과물을 이렇게 눈에 띄도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를 넣어서 이름을 바꾸도록 할게요. 자, 립스 A 방향, 밑에 거는 자, 립스 B 방향. 자, 3차원 덩어리를 이렇게 별도로 파라미터로 뽑아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아까 바운더리 한 다음에 어딨죠? 바운더리 하고 반만큼 이동을 시켰던 요 중간에 있는 무브 있죠? 자, 반만 이동시켰던 이 중간에 있는 무브도 우리가 서피스 파라미터로 잠깐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라미터에다가 이니셜 서피스 A, 이니셜 서피스 B라고 살짝 빼놓도록 할 거예요. 자, 이 3차원 립스가 안 들어갔네요. 자, 립스 B. 자, 3차원 형태의
이 빼먹었던 이 홈이 파여 있던 3차원 객체는 그건 저희가 따로 활용을 할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레이저 커터를 사용하기 위해 바닥에 깔도록 하는 것은 이 서피스를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단순한 중간에 홈이 안 파져 있는 단순한 형태의 서피스 가지고 작업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홈이 파여 있는 3차원 객체를 마지막에 적용을 할 겁니다. 그게 컴퓨터 부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요. 자, 이제 이 4개의 결과물들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레이저 커터를 활용을 해서 자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